모르고 피했던 음식이 건강장수의 비결이었다면 당신은 손해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야채를 잘 챙겨 먹는데도 몸이 좋지 않다거나 쉽게 피곤해지고 감기에 잘 걸린다고 느끼지 않으시나요? 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이 먹는 5가지 식품을 식단에 추가했을 뿐인데 몸이 놀랍도록 변했습니다. 저는 현재 73세 김미자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추워도 감기에 걸리거나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어 나이 드는 게 이런 건가 하고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주민센터에서 열린 건강 강좌에 참여했습니다. 강사님은 80세가 넘어서도 현역으로 활동하시는 영양사 선생님이셨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장수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을 먹느냐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배운 장수하는 분들이 매일같이 드시는 5가지 식품을 반신반의하며 조금씩 일상 식단에 포함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혈압이 안정되고 매일 아침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족냉증도 개선되고 오랫동안 고민하던 변비도 해결되어 일주일에 3번 산책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어느새 예전처럼 몸져눕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이 식단 차이를 모른 채 지냈더라면 하고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꼭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에게도 이 정보를 알려주고 싶습니다. 오이는 발효식품입니다. 아, 그거 아는 건데라고 생각하신 당신. 사실 그 아는 것이 건강 장수로 가는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건강 강좌에서 만난 90대 여성분은 피부가 윤기 있고 허리도 꼿꼿해서 아무리 봐도 70대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매일 거르지 않고 드시는 것이 바로 낫또와 된장국, 그리고 김치였습니다. 발효식품에는 장 건강에 좋은 유익균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흐트러지기 쉬운 장의 균형을 매일의 식사로 부드럽게 조절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실제로 장 건강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면역력이나 피부 상태까지 달라집니다. 저도 매일 아침 낫또를 먹기 시작한 이후로 피부 건조함이 줄어들고 감기에 덜 걸리게 되었다고 실감하고 있습니다. 된장국에 채소와 함께 버섯이나 두부를 넣으면 영양 균형도 최고입니다. 게다가 몸이 속부터 따뜻해집니다. 추운 날에도 추위를 덜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시판 김치는 염분이 너무 높은 것도 있으니 되도록 집에서 담그거나 무첨가 제품을 선택하고 된장도 다시마, 육수 등이 들어있지 않은 천연 된장이 좋습니다. 김치 담그기가 번거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냉장고에서 간단히 만들 수 있는 키트도 있습니다. 매일 섞어주지 않아도 되어서 저 같은 사람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정도로 전신의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발효식품은 그 장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말 그대로 자연의 영양제입니다. 만약 최근 변비가 있거나 피곤하다고 느낀다면 우선 매일 된장국과 낫또부터 시작해보세요. 생각보다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4위는 등 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멸치, 꽁치 같은 생선들. 예전에는 식탁에 당연히 올라왔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육류 요리에 밀려 점점 먹을 기회가 줄어들고 있지 않나요? 하지만 등 푸른 생선에는 건강 장수를 위한 좋은 기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네, 이페아나 드차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들은 혈액을 맑게 해주는 기름으로 알려져 있으며 동맥경화나 고혈압,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세계에서 심장질환이 가장 적다고 알려진 일본의 어촌 지역인 살리쿠 지방. 그 비결 중 하나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등 푸른 생선입니다. 노인들의 대부분이 일주일에 3번 이상 등 푸른 생선을 섭취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저 자신도 어느 때부터 일주일에 2번은 등 푸른 생선을 먹기로 정하고 식생활을 개선했습니다. 그러자 건강검진에서 중성지방 수치가 확 떨어져 의사 선생님께서 뭔가 하셨냐며 놀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등 푸른 생선은 비린내가 나거나 뼈가 많아 먹기 불편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럴 때는 통조림을 잘 활용해 보세요. 특히 고등어 통조림이나 멸치 통조림은 뼈까지 부드러워져 칼슘 보충에도 좋습니다. 국물까지 사용하면 EPA, 혀도 버리지 않고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된장조림이나 토마토조림 등 서양식으로 조리하면 먹기 더 편해집니다. 저는 멸치 통조림으로 만든 토마토 스튜를 자주 만드는데 이게 놀랍도록 맛있어서 고기 요리에 못지않은 만족감을 줍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통조림의 염분이나 당분이 높은 것도 있으니 되도록 물에 담근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회로 드실 때는 신선도에 충분히 주의해 주세요. 생선을 먹는 가정은 오래 산다고 예전부터 말해왔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등 푸른 생선은 말 그대로 먹는 약과 같은 존재입니다. 만약 최근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이 걱정된다면 꼭 오늘부터 섭취해 보세요. 3위는 놀랍게도 양파입니다. 양파 라고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어느 슈퍼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고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그 양파가 사실 건강장수의 필수적인 만능 식재료였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계기로 매일같이 양파를 먹기 시작한 이후로 몸 상태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계기는 혈압 수치였습니다. 70대에 들어서면서 140을 넘는 날이 계속되어 의사 선생님께서도 슬슬 약을 고려해 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약에 의존하지 않고 개선하고 싶어 여러 가지를 찾아보다가 양파에 도달했습니다. 양파에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며 혈액을 맑게 해주는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혈관의 유연성을 유지하여 동맥경화나 고혈압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목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양파는 장 건강에도 좋고 면역력 증진에도 기여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저하되기 쉬운 면역 기능을 끌어올려 주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자주 만드는 것은 식초 양파입니다. 얇게 썬 양파를 식초와 약간의 꿀에 절이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냉장고에 상비해 두면 매일 식사에 조금씩 추가하는 것만으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샐러드 위에 올려도 좋고 낫또에 섞어도 잘 어울립니다. 또한 볶은 양파는 단맛이 더해져 카레나 수프, 조림 요리에도 잘 맞습니다. 오래 볶아 갈색이 되도록 만들면 더 많은 항산화 성분이 나온다고도 합니다. 다만 생양파를 먹을 때는 한번 공기에 노출시켜 5에서 10분 정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썰어서 바로 먹는 것보다 성분이 안정되어 효과가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날 3개월 만에 혈압을 측정했을 때 계속 높았던 수치가 무려 125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 자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양파만의 효과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계기로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도 밝아진 것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흔한 식재료에 이런 힘이 있었다니 저는 정말로 놀랐습니다. 비싼 건강식품보다도 우선 오늘 식탁을 다시 살펴보는 것, 그것이 건강장수의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2위는 버섯류입니다.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모두 슈퍼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안정적인 버섯류이지만 사실 이 평범한 존재가 건강장수의 큰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87세이십니다. 아직도 스스로 걸어서 장을 보시고 밭일도 하십니다. 그런 어머니가 매일같이 드시는 것이 버섯을 이용한 된장국이나 볶음 요리입니다. 예전부터 버섯을 먹으면 감기에 안 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반쯤 미신처럼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과학적으로도 뒷받침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버섯에 포함된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은 면역력을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체내의 자연 치유력을 끌어올려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것이죠.
특히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우므로 버섯의 힘은 말 그대로 노년기에 강력한 아군입니다. 더욱이 버섯은 저칼로리이면서도 식이섬유나 비타민 D, 칼륨 등의 영양이 풍부합니다. 장 건강을 개선하여 변비를 예방하고 뼈와 혈관 건강 유지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놀랐던 것은 버섯을 매일 먹기 시작한 후부터 오랫동안 시달리던 배의 더부룩함이나 변비가 신경 쓰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변을 보지 못했는데 지금은 거의 매일 상쾌합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까지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먹는 방법도 실로 다양합니다. 볶음 요리는 물론 수프, 솥밥, 파스타, 그리고 냉동 보관도 가능합니다. 저는 버섯을 한꺼번에 냉동에 두었다가 된장국이나 조림 요리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냉동하면 감칠맛 성분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양념입니다. 버섯 자체에서 맛있는 국물이 나오므로 염분을 적게 해도 맛있게 완성됩니다. 너무 짜게 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병원에 가는 것보다 매일 버섯을 먹어라. 이런 말이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버섯은 자연의 선물 그 자체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에 버섯 요리를 조금 추가해 보는 것은 어떠신가요? 1위는 놀랍게도 현미 잡곡밥입니다. 백미가 아니라고 하고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수십 년간 흰밥을 주식으로 먹어온 우리에게 현미나 잡곡밥은 어딘가 낯설고 딱딱하고 퍽퍽하다는 이미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건강 장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재평가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현미와 잡곡밥입니다. 현미는 백미가 되기 전의 쌀로, 쌀겨와 쌀눈이 그대로 남아있어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합니다. 특히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은 에너지 대사와 신경 건강을 지탱하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더욱이 식이섬유 양은 백미의 약 6배입니다. 즉, 변비 해소는 물론 장내 유해균을 줄이고 유익균을 키움으로써 장 전체의 건강이 조절됩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현미를 먹기 시작한 것은 60대 후반 무렵이었습니다. 당뇨병 위험을 지적받은 것이 계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혈당 수치를 낮추려면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찾아보다가 혈당 지수, GI, 가 낮은 현미나 잡곡밥에 도달했습니다. 처음에는 밥 짓는 방법을 몰라 애를 먹었지만 지금은 압력솥으로 푹 익혀서 짓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쫄깃하고 단맛도 있어 지금은 백미보다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랐던 것은 체중이 3kg이나 줄었다는 것입니다. 뱃살이 빠지고 바지 사이즈가 헐렁해졌습니다. 혈당 수치도 안정되어 매년 건강검진에서는 나이보다 젊은 수치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더욱 기쁜 것은 현미 잡곡밥은 자연스럽게 씹는 횟수가 늘어나 침 분비가 활발해져 소화에도 좋고 뇌 활동 촉진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령이 되면 연화 능력이나 씹는 능력이 약해지는 것이 걱정되지만 평소에 잘 씹는 습관을 들임으로써 그 노화를 완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현미는 백미에 비해 소화에 시간이 걸리므로 위장이 약한 분들은 처음에는 7분돔이나 잡곡을 섞은 백미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을 바꾸는 것만으로 몸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솔직한 감상입니다. 지금 건강 장수하는 사람들은 밥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 건강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일지도 모릅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식품은 모두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슈퍼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고 누구든지 살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하나에 건강 장수를 위한 확실한 힘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실제 경험을 통해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이 결코 쇠퇴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먹는 방법을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몸은 여전히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내용을 소중한 누군가와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가족이나 친구도 식생활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습관을 많이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꼭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당신과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이 언제나 건강하고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